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언제 어디서 보셨는지, 그리고 혼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불의에 대한 눈물이 눈 덮인 붉은 언덕을 따라 흘러내렸다 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의 언덕은 늘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붉은 눈 언덕이라 불렀다. 해질 무렵이 되면 흙 사이로 스며든 철분과 오래된 나무 뿌리가 젖은 피처럼 붉게 번졌고, 안개가 깔릴 때면 언덕 전체가 커다란 눈알처럼 부풀어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는 그 언덕을 올려다보지도 않았다. 누군가 실수로 시선을 오래 두면 그날 밤 반드시 꿈속에서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이 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버스는 종점에서 멈췄고 운전기사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거기서 더는 안 갑니다. 그는 붉은 눈 언덕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짐이라곤 오래된 가방 하나뿐이었다. 나는 내린 뒤에도 한동안 버스 옆에 서 있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이곳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봄이었지만 숨을 들이마시면 겨울의 끝자락 같은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당산나무가 있었다. 줄기에는 색이 바랜 천 조각들이 묶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천들이 서로 스치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무심코 그중 하나를 만졌다가 손을 떼었다. 천이 젖어 있었다. 비는 이미 그친 지 오래였는데도. 밤 되면 울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몸을 굳혔다. 고개를 돌리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유난히 붉었다. 충혈이라기엔 너무 선명했고 마치 오래 울다 멈춘 사람처럼 보였다. 뭐가요? 내가 묻자 노인은 웃었다. 웃음은 입꼬리만 움직였을 뿐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언덕이요. 아니면 거기 묻힌 것들이.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가방을 흘끗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진 찍으러 온 거면 찍히는 건 당신일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묻힌 것들이 무엇인지, 왜 사진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노인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다. 그의 발자국은 흙 위에 거의 남지 않았다. 언덕으로 오르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오래전에는 사람이 다녔던 흔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잡초와 덩굴이 뒤엉켜 길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나는 풀을 헤치며 천천히 올라갔다. 발밑에서 물이 찰박거리는 소리가 났다. 웅덩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 젖은 무언가를 밟고 있었다. 중턱쯤 올랐을 때였다. 바람이 멎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렸다. 응, 응.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였다. 아이의 울음 같기도 했고 여자의 흐느낌 같기도 했다. 소리는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언덕 전체에서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땅속에서 직접 스며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울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아니,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내가 그 소리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깜짝 놀라 화면을 켜자 통화 기록도 없는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언제 온 건지 표시조차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울지 마. 아직 울면 안 돼.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주 낮고 마른 목소리. 마치 오래전에 녹음된 테이프처럼 잡음이 섞여 있었다.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손이 떨렸다. 통신 상태를 확인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이 언덕에서는 전파가 닿지 않는다고 들은 기억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지가 온 걸까? 나는 다시 길을 올려다보았다. 언덕 위쪽에는 작은 평지가 있었고 그 너머로 오래된 건물의 지붕이 보였다. 붉은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지붕 아래로는 검은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다. 예전에 병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니면 위령당이었을지도 모른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울음소리는 멎었다. 대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내 바로 뒤에서.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풀잎들은 분명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눌려 있었고 차가운 기운이 등 뒤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맨발이었다. 발가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발바닥 중앙에는 움푹 패인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눈처럼. 그 발자국은 언덕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도망치듯 다시 위로 올라가며 나는 깨달았다. 이 언덕에서 울고 있는 것은 올라오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내려가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붉은 눈 언덕 위의 건물에서 첫 번째 울음을 들었다. 벽 너머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소리였다. 그 울음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직접 진동하며 번지는 감각이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끊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 언덕에 들어서는 순간 깨어난 것처럼. 건물 안은 예상보다 훨씬 어두웠다. 창문은 있었지만 대부분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틈새로 들어오는 빛은 먼지와 함께 가늘게 흔들렸다. 바닥에는 오래된 한지가 찢긴 채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검붉은 얼룩이 여러 겹 겹쳐 있었다. 피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오래되어 색이 변해 있었지만 냄새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쇠와 흙이 섞인 혀끝을 쓰리게 하는 냄새. 문을 닫는 순간 바람이 멈췄다. 언덕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갇힌 것처럼 고요해졌다. 대신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벽 안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낮은 훌쩍임. 나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벽에 그려진 흔적들이 드러났다. 글씨였다. 누군가 손톱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쓴 듯한 한글. 하지만 문장은 완성되지 않은 채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보지 말. 울면. 눈을 뜨. 불빛이 흔들리자 글씨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전등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곳에 오기 전 나는 이 건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자료에도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 하나,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스쳐 지나가듯 언급된 문장만 있었다. 붉은 눈 언덕 인근에서 집단 실신 사건 발생. 원인 불명.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은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내가 12살이 되던 해 실종되었다. 마지막으로 남긴 노트에는 취재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중 여러 페이지가 이 마을과 언덕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항상 찢겨 나가 있거나 잉크가 번져 읽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손전등을 다시 켜자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스쳤다. 사람의 형체와 비슷했지만 머리가 지나치게 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발밑에서 무언가가 밟혔다. 딱딱한 감촉. 내려다보니 작은 방울들이 흩어져 있었다. 붉은색 구슬이었다. 무당들이 굿할 때 사용하는 방울과 비슷했지만 표면에는 눈동자처럼 검은 점이 박혀 있었다. 그 순간 방울들이 동시에 울렸다.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서로 공명하듯 낮고 길게.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방향이 있었다. 왼쪽 막힌 병실 쪽이었다.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 애썼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새어나왔다. 문 안에는 거울이 있었다. 벽 한가운데 병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큰 거울.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눈이 달랐다. 거울 속에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뒤를 보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 울면 안 돼. 내 휴대전화에서 들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거울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실금 사이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고 그것은 바닥에 닿자마자 머리카락처럼 퍼져나갔다. 거울 속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이 하나 더 생겼다. 이마 한가운데 크게 떠진 눈이 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닫혔다. 밖에서는 누군가 천천히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긁는 듯한 집요한 소리.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던 내 시야에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붉은 언덕에서 울음은 금기다. 울면 그들이 눈을 뜬다. 문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었다. 아이, 여자, 노인, 모두 같은 리듬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그때 병실 한쪽에서 낮은 북소리가 들렸다. 둥둥 구슬할 때 쓰는 장단. 누군가 이 건물 안에서 아직도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언덕의 울음은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다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울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눈을 감은 순간 이마 한가운데에 차가운 시선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또 하나의 눈이 내 안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현상이 더욱 격화되고 어머니와 붉은 눈 언덕의 관계가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계속하려면 말씀해 주세요. 눈을 감았는데도 어둠이 오지 않았다. 대신 붉은 기운이 번졌다. 눈꺼풀 안쪽에 번지는 색은 피처럼 진했고 그 위로 무언가가 천천히 깜박였다. 마치 보이지 않아야 할 눈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퉁퉁 북소리는 일정했다. 느리고 무겁고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리듬. 병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고 벽에 금이 간 거울에선 아직도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손잡이가 안쪽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울면 안 돼. 내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에 문 너머에 긁는 소리가 잠시 멈췄다. 대신 숨소리가 들렸다. 바로 문 너머에서 내 호흡과 똑같은 리듬으로. 북소리가 가까워졌다. 병실 벽 너머가 아니라 바로 이 방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 한가운데 낡은 환풍구가 열려 있었다. 그 아래로 천 조각이 늘어져 있었고 천 끝에는 방울들이 매달려 있었다. 내가 언덕 중턱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붉은 방울들. 방울마다 검은 점이 박혀 있었고 그 점들이 동시에 나를 향해 움직였다. 방울 사이로 그림자가 내려왔다. 사람의 형체였지만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세 개의 눈이 보였다. 두 개는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는 이마에. 그 눈은 깜박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대신 다른 것들이 울도록 만들고 있었다. 여기까지 왔구나? 목소리는 겹쳐 있었다. 젊은 여자, 나이든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나는 뒤로 물러서다 벽에 부딪혔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액자가 떨어지며 깨졌다. 유리 조각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드러났다. 사진 속에는 무당이 서 있었다. 붉은 치마, 흰 저고리, 머리에는 꽃장식.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젊은 기자, 내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에서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억지로 입꼬리를 당긴 표정, 기억이 밀려왔다. 어릴 적 어머니가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던 모습,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고 내 손을 잡고 보면 안 돼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네가 선택된 거야. 그 존재가 말했다. 방울들이 다시 울렸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막히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다.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부르는 소리였다. 나를? 내 눈을. 순간 병실 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문 밖에는 복도가 아니라 언덕의 흙바닥이 이어져 있었다. 젖은 흙 위에 수십 개의 발자국이 겹쳐 있었고 모두 맨발이었다. 발자국들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언덕 아래가 아니라 나를 향해. 굳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존재가 손을 뻗었다. 손가락은 너무 많았고 관절이 비틀려 있었다. 손끝에서 실 같은 것이 늘어져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것들은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젖어 있고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사진을 움켜쥐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그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순간 사진 속 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울지 마. 대신 봐.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이마가 타는 듯 아팠다. 무언가가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 감각.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대신 보았다. 언덕 아래의 과거를.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병자들, 아이들, 임산부들. 무당이 북을 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언덕을 파고 있었다. 누군가 살아있는 채로 묻히고 있었고 그 위에 붉은 흙을 덮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무당은 더 크게 북을 쳤다. 울면 눈을 뜬다. 무당의 말이 울음 위로 겹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지 않으려 했다. 대신 눈을 떴다. 끝까지 흙이 입을 막을 때까지. 그 눈들이 지금도 언덕에 남아 있었다.
환상이 끝났을 때 나는 병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마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다. 손으로 만지자 눈물이 아니었다. 문 밖에서 수십 개의 눈이 동시에 떠졌다. 붉은 눈 언덕이 정말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보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이제 그 역할이 나에게 넘어오고 있었다. 눈들이 깨어난 순간 소리는 사라졌다. 울음도 북소리도 멎었다. 대신 완벽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너무 완벽해서 심장 뛰는 소리마저 언덕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 밖의 흙바닥에서 천천히 형체들이 일어났다.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모두 어딘가 비틀려 있었다. 허리가 꺾인 채 서 있는 노인, 목이 뒤로 젖혀진 여자, 눈을 뜬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얼굴에는 눈이 너무 많았다. 이마, 뺨, 목, 심지어 입 안쪽에도 작은 눈들이 박혀 있었다. 그 눈들은 깜박이며 나를 향해 초점을 맞췄다. 이제 네가 본다. 어디선가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병실 벽이 갈라지며 그 틈 사이로 굿당이 드러났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붉은 천이 사방에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원형으로 그려진 금줄과 부적들이 남아 있었다. 가운데에는 북이 놓여 있었고 북가죽 위에는 손바닥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사진 속 무당과 같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훨씬 늙어 있었고 피부는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하나뿐이었다. 이마에 있는 눈. 대신 눈 아래로는 검은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대신 울어줄 사람은 필요 없었어. 무당이 말했다. 대신 봐줄 사람이 필요했지. 그녀는 북채를 들었다. 채가 북에 닿는 순간 언덕 전체가 울렸다. 흙 속에서 무언가가 밀려 올라왔다. 손이었다. 수백 개의 손이 땅을 뚫고 나왔다. 손들은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밀어 올리며 형체를 만들었다. 이곳은 묘가 아니야.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눈을 봉인한 곳이지. 나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등 뒤에는 이미 흙벽이 막고 있었다. 숨을 쉬려 할수록 이마의 눈이 더 크게 떠지는 느낌이 들었다. 보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많은 것이 보였다. 흙 속에서 아직도 움직이는 눈들, 서로를 덮고 눌러버린 눈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 깜박이기만 하는 눈들.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어머니였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눈이 달랐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이마에만 눈이 떠 있었다. 그 눈은 나를 보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끝내야 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끝낸다는 게 뭐야?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끝내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거야. 이 언덕은 눈을 먹고 살아. 보는 사람이 있어야 잠들어 있지. 무당이 웃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오래 버텼지. 하지만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어. 어머니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았다. 차가웠다. 네가 여기서 나가면 이 언덕은 다시 울기 시작해. 울음이 퍼지면 다른 눈들이 와. 그럼 내가 남으면 언덕은 잠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신 너는 내려가지 못해. 나는 언덕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흙, 수많은 눈, 깜박임. 그리고 깨달았다. 이 언덕은 저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누군가는 울지 않기 위해 대신 보는 자리를 맡아야 했다. 무당이 북을 다시 들었다. 결정해. 그 순간 언덕 아래에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새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울지 않을게. 대신 내가 볼게. 북소리가 멎었다. 모든 눈이 동시에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흙이 가라앉았고 손들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갔다. 무당의 형체는 천처럼 바람에 흩어졌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그녀의 모습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언덕 위의 건물은 조용해졌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붉은 흙은 평범한 갈색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해가 질 무렵 언덕을 오래 바라보면 누군가 눈을 깜박이는 것을. 그 눈은 울지 않는다. 다만 내려오는 사람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붉은 언덕 위에 서 있다. 눈을 뜬 채로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해는 뜨고 졌지만 그 빛은 언덕 위까지 오르지 못했다. 낮에도 어스름했고 밤에는 더 어두워질 뿐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고 배고픔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보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언덕만 보였다. 흙의 결, 돌 사이의 숨은 습기, 잠들어 있는 눈들의 미세한 떨림. 그 다음에는 마을이 보였다. 사람들이 웃고 일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그들의 얼굴 위로 잠깐씩 스치는 붉은 그림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눈들이 더 또렷해졌다. 빗방울이 흙을 때릴 때마다 언덕 속에서 작은 깜박임들이 연쇄처럼 이어졌다. 울음은 없었다. 대신 기억이 흘러나왔다. 묻힌 자들의 마지막 시선, 숨이 막히는 순간의 하늘, 북소리에 묻혀 사라진 이름들.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울지 않았다. 소리내어 부르지도 않았다. 다만 모두 보았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카메라를 들고 언덕을 올려다보며 서성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상한 언덕이네. 눈처럼 보여. 그 순간 언덕의 눈들이 동시에 깜박였다. 아주 천천히, 경고처럼.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뒤에 따라붙은 얇은 그림자를, 아직 울음으로 바뀌지 않은 아주 어린 어둠을. 해질 무렵 그는 돌아갔다. 그날 밤 언덕은 조용했다. 가끔씩 바람이 불면 당산나무의 천조각들이 흔들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람 소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이 울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소리 대신 남은 흔적이라는 것을. 이마의 눈은 다치지 않는다. 대신 다른 눈들이 잠든다. 그게 내가 남은 이유였다. 언젠가 또 다른 선택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언덕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붉은 기운을 숨기고 평범한 흙인 척하며. 그리고 만약 누군가 오래도록 이 언덕을 올려다본다면, 아주 오래, 눈을 떼지 못한다면 나는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무엇을 보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다.